근데 오늘 수업 없어서 좀 괜찮지 않나? 아닌가? 태윤이는 좀 살아났겠다. 네? 좀 살아났겠다. 네. 한 일주일 쉰 것 같아요. 방학 학교에서. 잠깐만. 실강의실 누가 썼나? 뭐지? 갑자기 위화감이 들어. 여기 내 강의실 누가 쓴 거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분필 위치가 달라졌는데? 내가 분필 이렇게 세팅 안 하거든. 난 무조건 색깔 4개를 놓고 흰색을 무조건 여기다 놓는데 방금 배치가 좀 이상했는데? 뭐지? 어쨌든 자 오늘 함수. 그래서 함수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게 일단 관광부 기준 시험 범위가 함수까지라고 하니까 천천히 함수까지라고 하니까 빡세 나가야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함수를 치는데 여러 가지 함수까지 조금 이렇게 훌룩 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합성함수, 다음 주 금요일에 역함수 승찬이 거야. 프린트 그거 가져가세요. 역함수까지 하고 그 다음 주 8월 14일부터 여러분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 내신 대비 때 이제 프린트랑 교재랑 샵을 이렇게 하고 RPM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때는 개념 관리는 괜찮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뽑아도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나가요. 근데 이제 함수 하려면은 이게 그 내 특강을 들은 사람은 아는 거지만은 그 이게 집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는 분명히 x랑 y만 있으면 됐는데 약간 거기서 조금 집합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x들을 모아놓은 거를 집합 x, y들을 모아놓은 거를 집합 y라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개념으로 함수를 봅니다. 집합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승찬이 같은 경우는 RPM 돌려줄게. 승찬이 이미 한 번 나갔다가 또 나가는 거라서 승찬이는 네, 승찬이 거만 특이하게 생겨서 지혁쌤이 그거 한번 봐주시는데 근데 승찬이만 특이 되죠? 승찬이만 장애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뭐지? 듣다가 기억나는 대로 RPM 풀어도 돼. 알지? 그래서 오늘 숙제가 RPM이 크게 나올 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대응을 사실 이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와 분명 못 쓰겠어. 5일 만에 쓰니까 못 쓰겠는데? 그래서 이 대응이라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x하고 y가 한 개씩 이렇게 짝지어진 거를 원래 함수를 한단 말이야. 그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얘들아 함수를 구분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런 거라고. y는 x의 약수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이건 함수일까? 라고 물어봐. 그럼 이제 거기서 애들은 혼란이 오는 거야. 아니요? 라고 하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뭘 함수라고 하냐면 이 x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어. 그럼 우리가 이 y는 당연히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1의 약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x에다가 2를 넣으면 2의 약수가 1이랑 2 두 개가 나와서 y가 두 개가 돼. 근데 이런 식으로 x에다가 하나의 숫자를 넣었는데 y가 두 개가 나오면 이건 함수 아니라거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이렇게 해. 근데 이제 혼란이 오는 거는 얘들아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얘를 지우고 약수의 개수로 바꿨어. 이건 함수일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혼란이 와. 에?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내가 1을 넣으면은 약수가 한 개니까 1이 나올 거고 2를 넣으면 2의 약수는 두 개니까 얘가 2가 나올 거고 3을 넣으면 약수가 두 개니까 2가 나올 거고 하나의 y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건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함수를 할 때 결국은 내가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y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x랑 y가 대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약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 알고 있던 함수랑 비교했을 땐 재밌어요. 난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x에다가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y가 나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명제 때 썼던 그 화살표 있죠? 그거랑 똑같은데 x에서 y로 대응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x에 들어갈 i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당연히 진리집합처럼 대문자 x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때 나오는 이 y들을 모아놓은 거는 우리가 진리집합처럼 대문자 y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니까 아까처럼 굳이 숫자만 아니어도 상관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x랑 y를 집어넣을 거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가 x에 대해서 y를 대응시키는구나 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함수 같은 거 보면 문제 보다가 잠깐만 잡으셨어. fx랑 gx랑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fx를 볼 거다. 그럼 여기다가 f를 써요. 그래서 내가 fx에 대해서 어떤 x를 집어넣어서 이 y가 나왔다 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x랑 y가 있는데 이건 굳이 얘를 안 쓴 거예요. 밑에서 나올 거라서 x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라들이 있고 y에 그 도시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도시들을 이렇게 잘 연결시키면 돼요. 한국의 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서울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하나씩 대응하고 있으면 그거는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x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씩 대응할 때만 그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 fx랑 gx가 만약에 문제에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x에서 y로 대응하기는 할 건데 이 문제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얘가 f를 따르는 함수를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g를 따르는 걸 준 건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거고요. g, x,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입니다. x에서 y로 갈 때 여기에다가 f 또는 g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가 될 수 없는 케이스를 볼 건데 여기서 얘처럼 우리가 오늘 이 연결하는 거 할 거거든요.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가네? 그럼 이거 함수가 맞아. 이거 하나씩 안 가네? 그럼 이거 함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함수가 아닌 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그림에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x에 1, 2, 3이 들어있는데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 x에 있는 애들이 다 하나씩 출발을 해야 돼. 하나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함수인데 선생님 여기 이거 남아있는데요? 그럼 이거 함수 아닌 거 아닌가요? 그건 괜찮아. 남은 건 괜찮은데 얘가 다 출발해서 도착만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아닌 케이스는 얘네 둘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함수가 아니냐면 1이랑 2랑 4는 무사히 다 출발해서 한 군데로 도착을 했어. 그럼 얘가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을 한 건데 요 3일 때 얘가 지금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3을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y값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개가 전부 다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쉽게 얘기하자면 출발하지 않은 x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바꾸면 이 3에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가 아닌 거지. 자, 그럼 얘는 지금 왜 아닌 건지 보면은 1이랑 3은 지금 무사히 다 하나씩 출발했는데 2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가기 때문에 얘가 좀 욕심이 많아서 두 군데로 갔기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씩 가야 되는데 얘는 두 개로 가서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바꾸면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대응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개씩이어야 함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여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이거 내가 그려보니까 이거 다 하나씩 가는데 이거 안 갔네. 그럼 이거 함수 아니네. 그래서 함수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오늘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새로운 단어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래도 이제 새로 배웠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림을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그릴게요. 1, 2, 3, 4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A, B, C X에서 Y를 지금 대응시킬 건데 만약에 어떤 함수일지는 모르겠어. 뭐 숫자는 넣으면 알파벳이 나온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씩 출발하면 함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1이 어디로 가냐면 얘는 여기서 B로 간대. 2는 C로 가요. 3도 C로 가고 4는 B로 가. 이거 괜찮아. 똑같은 데에 또 가는 건 괜찮아요. 어쨌든 한 군데에 도착만 하면 되거든요. 그 도착지는 괜찮아. 도착지가 어디로 도착했냐는 절대로 함수를 판단하는 데에 볼 요소가 되지 않고요. 얘네가 다 한 군데로 무사히 출발했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x들 다 출발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x가 들어있는 집합 x를 우리가 앞으로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정의역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까? 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엄청 중요해서 왜 중요하냐면
뒤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기말 범위겠지만 거기서 유리함수 딱 준 다음에 이 함수의 정의역으로 옳은 것은 막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의역이 뭐더라? 해버리면 당연히 풀 수가 없겠죠. 이걸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그럼 y를 모아놓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y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과 화살표를 받지 못한 아이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정의역이랑 치역을 좀 많이 써요. 이건 사실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함수 파트에서는 공역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있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로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기억을 크게 하지 않아도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치역을 구하라 그래요. 왜냐면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중요할 거 아니야, 당연히. 얘네들을 넣어서 나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치역을 구하시오는 나오는데 공역을 구하시오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단어 하면서는 공역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여기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치역이구나. 이거를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나중 가서 이제 기말 때는 굳이 공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치역 안에 들어있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이거를 표현을 하면 fx에다가 1을 넣었더니 b가 나온 거라서 이건 우리는 fx 안에 1을 넣었더니 b가 나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나온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를 함수값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f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함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치역 안에 들어있는 쉽게 얘기하자면 화살표를 받은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 함수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역 안에는 함수값인 애들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인데 만약에 집합을 하지 않고 얘를 보면은 외계어라고 보이겠지. 그래서 집합이 꼭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합이 되어 있지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역, 공역, 치역을 다 쓰라고 하면 정의역은 그냥 x에 있는 걸 다 쓰면 돼요. 원소날법으로. 그리고 공역은 여기서 y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쓰는 거니까 a, b, c, d를 다 썼는데 치역은 그 중에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쓴다고 했으니까 a, b, c만 쓴 거예요. 이렇게. 잠깐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오는데 서로 같은 집합이랑 거의 비슷해. 근데 서로 같은 집합은 뭐였냐면 어떤 집합 두 개를 원소로 나열을 했을 때 완전 똑같은 거. 또는 범위가 완전 똑같은 거. 그런 거였는데 서로 같은 함수는 뭐냐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완전히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x에 0이랑 1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도착했는지를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야 돼. 어떤 함수 f를 그림을 나타내니까 0을 넣었더니 1이 나왔어.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함수 g도 마찬가지로 x랑 y를 그려보니까 함수 g가 0이랑 1이고 1, 2인데 똑같이 보내보니까 0이 또 1로 가고 1이 2로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완전 똑같은 형태가 되면 그럼 이거는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h라는 함수가 생겼어. 내가 h를 원했어. 근데 h도 똑같이 0이랑 1이고 1이랑 2인 건 맞는데 만약에 화살표가 얘는 0을 넣어서 1이 나왔었는데 얘는 2로 나와. 얘는 1을 넣어야 1이 나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게 x랑 y, 즉 정의역이랑 공역은 똑같지만 치역도 똑같지만 걔가 가고 있는 화살표 방향만 달라도 이건 같은 함수가 안 돼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그림을 그렸을 때 완전히 똑같은 애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를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서로 같은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fx는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고 gx는 x제곱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똑같아질 수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다들 그건 다르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값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얘는 V자모양이 생기거든. 그래서 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값 그래프는 V자모로 생겼어요. 그리고 X제곱으로 되어 있는 포물선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 소리 다
다른데요? 그럼 심지어 여기다가 2 넣으면 얘는 2인데 이건 2 넣으면 4인데요? 그럼 이거 달라요. 라고 하면 안 돼. 뭘 봐야 되냐면 정의역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 둘이 똑같은 걸 보여줘. 단 x에 나가는 뭐만 넣을 거냐면 과 1, 0, 1만 넣을 거야. 라고 얘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fx 갖다가 정의역이랑 공역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x에 얘네 셋만 넣는다 했으니까 x에 마 1, 0, 1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가 y로 갈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보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올 거고 0 넣으면 0이 나올 거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0, 1만 쓸게요 일단.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로 갈 거고 0을 넣으면 0으로 갈 거고 1을 넣으면 1로 갈 거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함수 f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g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나 왜 노란색으로 쓰지? 어쨌든 나 왜 이거 하얀색으로 쓰지? 손이 꼬였어. 어쨌든 마이너스 1이랑 이걸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는 1로 갈 거고 0 넣으면 0으로 갈 거고 1 넣으면 1로 가겠죠? 또 똑같잖아. 색깔이 좀 달라졌지만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은 얘가 더 중요한 게 물론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있잖아. 만약에 2가 하나가 더 들어있었으면 2를 넣으면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4가 나오니까 이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얘가 주어진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는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서로 같은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x가 중요하다는 거. 그 정의역을 꼭 잘 봐야 됩니다. 이제 x에 따라서 이제 보자마자 이거 달라요. 다르다.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건데 그림을 그려볼 거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직접 넣어보면 되지.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온지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네 하고 보고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거 1이네. 그럼 이거 똑같으니까 이건 패스. 그럼 그 다음은 fx에다가 0을 넣어보고 g에다가 또 0을 넣어보고 근데 둘 다 0이야. 이거 똑같네. 마찬가지로 f에다가 1 넣어보고 g에다가 1 넣어보고 비교했는데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그건 서로 같은 함수다. 근데 만약에 셋 중에 하나라도 뭔가 다르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서로 다른 함수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돼.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이따가 뒤에서 직접 문제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프는 일단 넘기고 여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111번부터 보는데 중요한 건 113번이니까 113번에 그럼 얘네가 똑같은 함수인지를 비교해보시면 돼요. 정의역 잘 봐야 돼.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직접 넣어보고 fx랑 gx가 똑같은 함수인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서로 같은 것만 고르면 돼서 그럼 오늘 영어 수학을 다 한 건 채원이밖에 없는 거 승찬이 이제 클리닉 프린트 저기 이제 남색으로 봐야 돼? 원래 회색이었는데 승찬이 어쩌다가 다쳤어? 어제 배드민턴 치다. 어제? 배드민턴 치다. 아 진짜? 운동하다가? 네. 줄 것이 있다. 사람에게. 이중에 줬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거 승찬이 지금 뭐지? 특강 프린트 특강 빠진 날 건데 깜빡했어. 이거는 그분이 지난주에 빠져서 숙제였던 프린트. 그 숙제였던 교과서 프린트는 답지 올려드렸죠? 그거 채점해서 모르는 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일 클리닉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되는데 제가 2시부터 요 밖에 있을 거거든요. 질문하러 오세요. 승찬이 혹시 그 프린트 풀었니? 내가 그 프린트 지난 숙제 때 그거 따로 채점했어? 네. 모르는 거 없었어? 있었어요.
이거 그냥 그림 아니 펜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질 거예요. 10 이하의 자연수는 1부터 10까지가 다 들어있어잖아, PQ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부집합이 3이랑 7이니까 여기에 3, 7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원래 P이면 Q이다가 되면 P가 가지고 있는 걸 Q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짓인 이유는 P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조금 나누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왜냐면 여기는 P한테는 있는데 Q한테는 없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Q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원소의 합이 A, 원소의 B인데 그걸 주로 더해달라는 건 결국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걸 말을 조금 어렵게 했는 거야. 그래서 1부터 10까지인데 3이랑 7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하면 돼요. 열심히 풀었는데 지금 못 풀었네. 그래서 얘를 고르면 서로 같은 함수는 디귿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분명히 안 나온 사람? 디귿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이랑 1이어서 이거 넣어보면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틀렸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그게 다 다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뭐지? 1 넣으면 괜찮아. 1 넣으면 똑같은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달라요. 그래서 안 되고 여기도 유일하게 똑같죠. 마이너스 1이랑 1인 경우에만 얘네가 서로 같은 함수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랑 1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뜻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보통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걸 2개 고르라고 하잖아요. 왜 함수인 걸 3개를 고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인 거를 3개를 고를 건데 아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x를 다 넣었을 때 하나씩 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딱 한 개씩만 해야 되고 0개도 안 되고 2개도 안 되고 무조건 1개. 자, 그럼 여기다 x에다가 집어넣어보면 x에다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얘가 의미한다는 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는 x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1번을 그림으로 만약에 그리게 된다면 내가 x에다가는 마1, 0, 1을 넣을 거야. 그 다음에 y가 0, 1, 2니까 공역이 0, 1, 2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면 돼요.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x로 나온다는 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로 나와요. 그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죠?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1은 가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이 y한테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대응할 데가 없죠. 그럼 얘가 출발을 못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해도 되고 처음에는 그림으로 연습하시다가 나중 가면은 이거 넣으면 되지. 이 있고 0 있고 마이너스 1 없네. 이거 짤. 이런 식으로 나중 가면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는 꼭 그림 그려서 찾으세요. 무조건 집합부터 이 고등수학 하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 무조건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좀 잘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 0,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면 1, 0 나오면 0, 1 나오면 1. 이거 다 하나씩 대응할 때가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는 거겠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면 2, 0 나오면 1, 1 나오면 2가 나오니까 1, 2 다 대응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함수가 맞고 4번에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벌써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볼 필요도 없어. 바로 함수가 아니게 돼요. 갈 수가 없으니까. 5번에 마이너스 1, 0,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면 0, 0 나오면 1, 1 나오면 2 다 나오네. 0, 1, 2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함수인 게 2번, 3번, 5번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보이면 저처럼 바로바로 하는 게 잘 안 되면 처음에는 그림을 꼭 그려보시는 게 실수가 안 나오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인 거 하나만 할 건데 기호 문제 한 개만 할게요. 4번 하나만. 해봐. 0, 1, 2를 넣었을 때 단 하나라도 안 나오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을 했더니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있는 거랑 딱 따와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근데 얘가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거든. 근데 0 이상인 거는 얘랑 얘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일 때를 얘기해. 얘네 둘이 다 가능한 거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판별식을 썼더니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았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문제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나중에 나왔을 때 안 틀리게끔 꼭 복습해서 이거 2차 부등식 쓰는 거 좀 많이 먹어. 그래서 그거 쓰면 답이 딱 나와. (115번에) x에서 x로의 함수는 뭐냐면 정의역도 마1 0 1인 거고요. 공역도 마1 0 1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아직 영어 옮기고 수수업 안 되나? 네. 영어 첫 수업 문제야? 네. 진영쌤만으로 가면 내일? 할 때가 무리하는데. 영어 반이동을 했을 때 수학은 왜 무슨 요일이 겹쳐가지고 수학도 옮긴 거 아니야? 토요일이 겹치는 거지. 114번에 잘 골랐다면 기억, 니은 이게 나머지는 안 돼요. 그 디귿은 집어넣게 되면 0은 괜찮아. 1도 괜찮은데 2를 넣었을 때 4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4가 없어요. 날 115번도 풀었으면 115번은 2번입니다. 둘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자, 둘중에 치유. 이거 봐. 보통 치형을 구하라고 할 거야. 당연히 화살표를 누가 받는지가 궁금하지 화살표 안 받은 애가 궁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치형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를 그냥 다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x가 홀수일 경우에는 얘한테 집어넣고 x가 짝수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갈리는 함수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어떤 거는 유리수일 땐 여기다 넣고 무리수일 땐 여기다 넣어라. 이거 특강 때 했던 거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fx가 갈리는데 x가 0 이상일 때, 즉 양수일 때 여기다가 넣고 음수일 때 여기다가 넣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얘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고2 때까지 쭉 갈리는 거 보통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걸 당연히 많이 주겠죠. 근데 여기다가 꼭 0은 아니고 뭐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뭐 4분의 1일 때도 있고 엄청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뉘어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올 거냐면 기말고사 범위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갈리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가 양수일 때는 유리함수가 나오다가 x가 음수일 때는 무리함수가 나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맛보기.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런 느낌. 여기 나중에 정근선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어려운 문제 꼽혀요. 그리고 그 나중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섞여있는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렵게 나오는 게 너희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나중에 자랑할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문제가 태정한테 나왔는데 광남한테 나오진 않았어요. 이 문제가 내 기억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태전이들한테 엄청 뭐라 했었거든. 다 틀려왔길래. 야, 내가 풀어준 건데 왜 틀렸냐? 그래서 겁나 뭐라 하긴 했는데. 왜냐면 걔네들은 3번 풀었거든. 내가 똑같은 문제를 3번 풀어줬는데 틀려거든.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결국 치역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x가 홀수일 때는 위에다가 넣으니까 1, 3은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 2, 4, 6인 경우에는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럼 1, 3, 5를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도 일단 그냥 쓸게요. 1 나오고 맞지? 3 나오면 5가 나오고 5 나오면 9가 나와요. 여기다가 2, 4, 6을 집어넣으면 2를 넣으면 0이 나오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6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치역을 그냥 쓰면 되는데 집합으로 써줘야 되고요. 서술형은 없지만 어차피 여기다 치역을 쓸 때 작은 것부터 이게 쭉쭉쭉 쓰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이렇게 치역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걸로 나오지만 나중 가면은 부등식으로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유리수는 위에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3은 위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고요. 무리수일 땐 여기다 넣으라 했으니까 얘는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는 넘길게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이렇게 문제가 당연히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내가 3개라고 했어. 첫 번째 절대값을 넣는다. 두 번째 문자를 늘린다. 세 번째 문제를 길게 늘려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괜히 문장 늘려놓는 거 있죠. 그런 게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지금 F랑 G가 똑같아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야. 그럼 내가 이거 구분할 때 뭐 하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fx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gx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똑같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서로 같은 함수니까. 근데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고 g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a와 똑같다 라고 식 세워주면 돼요. 이거 연립방정식 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로 이번엔 x에 1도 넣어야 되는 거니까 fx에다가 1을 넣어보고 gx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럼 fx에다가 1을 대입을 했더니 a 플러스 b가 나오고 g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1 플러스 2a가 나왔어. 근데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랑 얘랑 똑같다. a 플러스 b랑 1 플러스 2a가 똑같다 라고 식을 세워요.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함수 초급 파트는 연립방정식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꼭 하다가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연립방정식 있으면 꼭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b 없애야 되니까 빼기. 그럼 2에 2는 2가 돼서 a는 1, b는 2. 그럼 a가 이거 끝이네요. 그래서 a가 1, b가 2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두 개에 대한 조건을 주고 A, B를 찾으라고 하는데 물론 복잡한 거는 A, B, C인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잘 안 줘. 왜냐면 약간 그런 노가다 문제를 주진 않아요. 얘가 의도하는 거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 똑같다고 놔야 되고 1 넣은 거 똑같다고 놔야 된다. 이를 물어보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럼 너 이거 3개짜리도 할 수 있느냐를 굳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건 약간 연산을 잘 지금까지 쌓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서.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인 거 찾는 거는 꼭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연습을 2개 할게요. 119, 120 이렇게 2개 하면 돼요. 위에 거 2개. 해보죠. 잘 안 되면 저를 부르세요. 승찬이 아까 안 풀었던 거. 역을 만들었어? Q이면 P이다. 왜 안 만들었는데? 얘를 푼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K가 자연수면 K가 어차피 양수일 거라서 이걸 그냥 합쳐공식으로 풀었어요. 합쳐공식으로 풀면 X 플러스 K랑 X 마이너스 K가 돼요. 근데 얘가 0 이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0을 만드는 건 마이너스 K일 테고 얘는 K일 테고
근데 어쨌든 K가 자연수면 당연히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를 보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인데 0 이하니까 여기서 찬이가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어. 근데 얘가 여기 참이 돼야 된다는 거는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어야 되고 그럼 Q가 더 작아야 돼. 즉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더 이렇게 작은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한번 찾아가. 잠깐, 나 지금 밥만 보고. 답을 보고 들어가. 간단한 걸?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B가 X가 A한테만 달려있어서 플러스 B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 B만 그냥 달려있었어. 지금까지 이해 안 된 거 없지? 있어 없어? 뭐 했다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3개를 다 넣어서 각각 뭐 하나만지 다 구하고 이거 다 구하고 이거 다 구해줘야 돼. 근데 여기다가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 나오면 0 나오고 1 나오면 1 나오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걸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어? 또 여기다가 다 넣어봐야지. 자기 자신이 다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지 근데 하나라도 다른 게 나오면 걔는 답이 될 수가 없어. 얘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 1을 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 넣으면 0이 나오고 1 넣으면 1이 나오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이 나왔어. 결국은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 3개를 넣으면 자기 자신이 다 그대로 나온다. 맞아. 3개 다 똑같아. 근데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걔는 틀리거든. 이게 그 서로 비교하는 서로 같은 방식이어서 완전 똑같아. Y 값이. 이제 하고 있는 게 확실해? 네? 도훈이 이해 안 된 거 없어? 확실해? 나 너무 피곤해 보이네. 오랜만에 학교 가서 그런가? 이번 주? 이번 주는 좀 적응 안 되긴 하겠다. 적응이 안 되긴 뭐한데? 어차피 방학 2주일밖에 안 됐었는데. 이상하고 겨울방학을 바라보자. 근데 좀 애들이 많이 속상해하는 건 뭐지? 여름방학 때 놀러가고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싶은데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이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119번의 답은 기억이고요. 120번 답은 3이에요. 어디 보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곱해서 3 이렇게 나와요. 사실 121번은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가 아니라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나중에 문제에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 집합 x를 구하라고 하는 게 있고 원소를 구하시오가 있거든요. 근데 원소를 구하는 거는 정말 걔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2의 n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이게 그냥 무작정 x를 구하시오. 이거 4개니까 4번 4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집합인지 원소인지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 2개 중에서 제가 돌았지. 자, 그래프가 좀 중요해서 이 그래프. 자, 나는 학교 시험에서 그래프나 이런 그림 문제가 나한테 틀려왔다. 난 이런 표정 할 거야. 왜냐면 그림 문제는 진짜 고2 애들한테도 그 고2가 되면은 더 많이 나와요. 그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풀어내는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네가 문제에 그림이 단 하나도 없어. 정말 문구밖에 없는데 그거를 틀려왔다? 나 그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림 문제 틀려오는 건 나 절대 용납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함수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나오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건 당연히 함수겠지. 왜냐면 우리는 이거 이미 이름을 알아. 이거 이미 1차 함수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1차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가 아닐까. 사실
맞아요. 이건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뭐냐면, 이거 나중에 그 이과생들은 나중에 기하 선택을 하게 되면 기하 때 나오는 건데, 얘 이름은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름부터 보면은 얘는 함수인데 얘는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쓰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차 함수인데 뒤집어졌잖아요. 이건 나중에 좀 비슷한 약간 쌍곡선 그래프, 이거 포물선 그래프인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좀 대칭된 거거든요.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착 하고 뒤집어진 그런 느낌. 그래서 얘는 그 원래 무리함수 비슷한 것도 있는데 얘가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생각해놓으면 돼요. 나중에 역함수를 배우면은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학교에서 대칭이동 나왔다고 했으니까 대칭이동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있던 그래프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시킨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죠? 이건 절대값 함수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절대값 함수. 함수 이름이 절대값 함수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1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워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함수인 걸 스포하자면 1번이랑 4번입니다. 왜요? 이것도 함수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역함수를 배워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1번이랑 4번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봤던 함수들이고 얘네 둘만 함수고 나머지 함수가 아니거든요. 자, 함수의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떤 x를 하나를 찍었어. 근데 그 x에 대응하는 y값이 한 개, 즉 x에다가 뭐 만약에 1을 넣었을 때 거기에 찍혀있는 점이 딱 한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세로선을 그릴 거야.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려서 여기 그릴게요. 교점을 찾아. 근데 교점을 보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한 개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도 그렸는데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한 개 이렇게 대응하는데 내가 어디다가 그려도 한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y축이랑 평행한 거를 어디다가 그려도 무조건 한 개에서 만나고 있으면 그건 함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함수는 더 길 테니까. 그지? 이렇게 엄청 길 테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세로선을 그려도 무조건 한 개를 만나겠죠? 그럼 이건 함수가 맞아요. 그럼 2번이 함수가 아닌 이유를 찾아보면 함수를 찾을 때 무조건 세로를 그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로를 그려요. 근데 그렸는데 여기는 점이 하나, 두 군데에서 만나.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x에 분명히 1을 넣었는데 얘가 뭐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두 개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 걸 찾을 때 세로선을 그릴 때처럼 무조건 다 한 개랑 만나고 있는지를 봐주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는 두 개 만나고 여기서는 아예 만나지도 않아. 그건 출발을 못하는 x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틀렸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 여기를 지워야 되겠다.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세로선을 그려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슥 그렸을 때 두 군데에서 만나.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한 군데에서 만나야 돼서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도 함수가 아닌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그려보게 되면 한 군데 하나 어디다 그려도 무조건 한 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이 세로선을 그려서 찾으면 되고 이 밑에 있는 것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처럼 1번이랑 4번은 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지만 2번이랑 3번은 세로선을 그렸을 때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볼래? 122번. 여기 설명할 함수가 있어서 저처럼 세로선을 그려보면 돼요. 어디다가 그려도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4번이 좀 생소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 함수 파트 나갈 때 꼭 진짜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함수의 그래프 많이 보여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있잖아. 그 입력하면 함수 그래프 뿅 하고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 있지. 근데 그거를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보여주실 거야. 근데 그거 꼭 잘 봐놔야 돼. 그 학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3차 함수 그릴 줄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얘들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하고 보여주셨어. 근데 이제 애들은 3차 함수를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학교 시험 때 그냥 다 틀린 거야. 이 문제는 아니었어. 이거보다 어렵게 나왔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였는데 거기서 문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라 저렇게 나왔어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준 다음에 5개 중에서 옳은 것의 개수는? 하고 나온 거예요. 고르시오가 아니라 유리 잔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래 3개를 찾아서 3개라고 했는데 답이 4개였던 거지. 그래서 그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 있거든요. 그거 꼭 잘 봐주세요. 어떤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주세요. 나도 그거 좀 찾아볼까? 이거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찾아봐야 되겠다. 잠깐 122번에 찾으면 답은 3번이랑 4번이거든요. 자,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번은 이거 그 상수함수랑 비슷한데 이거 사실 x는 몇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거든요. 근데 이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거 사실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방정식이지.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인데 여기다가 선을 그렸을 때 여기다가 그리면 아예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다가 여기다가 그리면 너무 많이 만나.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아니겠죠?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딱 어디서 없냐면 선생님 이거 구멍 뚫린 거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 구멍 뚫린 건 뭐냐면 딱 이 순간 값이 없는 거야. 값이 없어서 내가 선을 그릴 때 여기다가 그리면 1개 여기다가 그려도 1개에서 만나지만 여기다가 그리면 만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안 가는 게 딱 1개 있어가지고 함수가 될 수가 없게 돼요. 그냥 구멍 뚫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때 값이 없구나. 정말 그냥 쉽게 그냥 구멍 뚫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생긴 거는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어디다가 그려도 무조건 다 한 군데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내가 세로선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서 이것도 구멍 뚫려 있긴 한데 자 이게 그리면 한 군데에서 만나. 그 다음에 이 구멍 뚫린 데에다가 내가 한번 그어봤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 덕분에 여기서 한 군데에서 만나게 돼요. 만약에 얘가 색칠이 되어 있었잖아? 그럼 그거 함수가 안 돼. 근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그려도 이 밑에서 한 군데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려도 1개일 거고 여기다가 그려도 1개겠죠? 왜냐면 위에 구멍 뚫려 있고 밑에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1개. 이런 식으로 다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생긴 건 좀 이상하지만 함수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나중에 부를 겁니다. 이거 언제 하냐면 고2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어려운 부분은 조금 이제 생소한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멍 뚫린 거는 구멍이 뚫려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소한 그림이 조금 많이 나오겠지만 이게 함수야? 이런 의문 가지지 말고 함수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 가지 함수까지 나갈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4개가 있는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그리고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을 때 아마 이해가 엄청 안 되진 않는데 여기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누가 봐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가 조금 헷갈리고 나머지는 좀 괜찮을 거예요. 이거 1대1 대응인데 이거 지금 고2 애들이 맨날 1대1대 응 이렇게 읽어가지고 띄어쓰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서 읽어가지고 너무 인상 깊었어. 이거 내가 고등 수학 하나 수업만 지금까지 한 8번째 하는 수업인 것 같은데 엄청 많이 가르친 게 지난 학원에서부터 고등 수학 하나를 좀 많이 가르쳐서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걸 알고 어디서 헷갈리는지 알지. 자, 여러 가지 하면서 첫 번째는 1대1 함수인데 1대1이니까 당연히 한 개랑 한 개가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랑 1이 대응을 하면 2는 더 이상 1이랑 대응이 안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x에서 y로 대응을 해요. 내가 1대1 함수잖아. 그래서 1, 2, 3이 있었고 여기는 a, b, c, d가 있었는데 얘가 1이 먼저 출발을 해. 1이 가서 나 가야지 하고 가는데 나는 B로 가야겠다 하고 얘가 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2가 출발해야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B에 가고 싶었는데 1이 이미 B랑 대응이 됐어.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2는 더 이상 B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라면. 그래서 얘 2는 어딜 가야 되냐면 나 B 갈라 했는데 B 못 가겠네 하고서 D로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3이 출발을 해. 출발하면은 B는 이미 선택됐고 얘도 선택됐으니까 남은 A랑 C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라는 말을 수학적 기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 문구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당분간 여러분들 계속 따라다닐 문구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얘가 1대1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를 꼭 인지해 주시면 돼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치? 왜냐면 x값이 다 다를 때 y값이 다 다르게 나왔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1대1 함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남는 y가 있어도 돼요. 못 받는 y는 있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모두 다른 데로 도착을 해야 된다. 가 중요한 부분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를 알아야 될 테니까 1대1 대응은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해드릴게요.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하나랑 하나가 만나야 돼. 그래서 1이 A로 가면 2는 A로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또 가요. 그럼 1, 2, 3이 있는데 대신에 1대1 대응은 남는 Y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가 만약에 달랐다면 당연히 1대1 안 되거나 아니면 남는 y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가 x도 3개, y도 3개, 개수가 똑같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1을 a로 보냈어. 그럼 2는 더 이상 a로 못 가니까 다른 데로 가겠죠? 3은 나머지 b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전부 다 한 개씩 출발을 했는데 다 다른 데로 도착함과 동시에 1대1 함수랑은 다르게 남는 y가 없을 경우 모든 y가 다화살표를 받았을 경우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중에서 1대1 대응이 조금 더 세요. 저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얘한테는 1대1 함수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야. 우리가 마름모한테 야 너 평행사변형이야. 맞아. 이거 마찬가지처럼 정사각형한테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랑 똑같이 얘한테 1대1 함수라고 불러도 돼요. 이것도 심지어 얘한테도 넌 함수야? 라고 한다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1대1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1대1 대응을 구분을 하라고 하면 얘는 고를 수 없다는 거. 쟤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우는 거 뭐냐면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등이라는 말을 항등식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등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좌변에 2x 플러스 4가 있으면 우변에도 2x 플러스 4가 있어서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아서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무조건 맞는 거를 항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항등함수는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x가 1, 2, 3이야. 근데 이번에 y도 1, 2, 3이에요. 그래서 내가 x에 1을 넣으면 y도 1, 2를 넣어도 2, 3을 넣으면 3. 이렇게 내가 어떤 x를 넣어도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게 되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등함수. 대표적인 예시는 당연히 y는 x예요. 이거 우리가 단순히 1차 함수이긴 한데 x에 넣은 게 그대로 y에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대부분 항등함수는 이게 무조건. 이건 모든 실수에서. 그런다고 해서 정의역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라고는 바로 알고 있지 말고. 그거 있어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눈 건 누구냐면 상수함수예요. 자, 상수함수는 어떤 아이냐면 내가 x에다가 1, 2, 3을 넣었어. 근데 y도 분명히 1, 2, 3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이 나는 3이 좋아 하고서 얘가 3한테 가버리잖아. 그럼 2랑 3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나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 거기로 가버리면 어떡해? 하면서 얘도 같이 3으로 가요. 얘도 같이 3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y값으로 다 몰려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는 y는 3 이런 식으로 y는 하고 여기에 x가 없이 어떤 숫자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건 당연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거 하나로 나오는 거 이렇게 조금 인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따 뒤에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나오는 문제가 꼭 나올 건데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꼭 맞아야 되는 문제,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연습해서 맞을 수 있게 연습할 거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구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를 뒤에서 볼 겁니다. 함수 4개 중에서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유라 자지마, 도원아 자지마. 졸려? 열심히 해야 빨리 끝나지. 인정? 그래서
해서 이렇게 네 가지 함수를 오늘 구분까지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지금 3페이지로 해놓은 거를 저는 그냥 하나로 쭉 해놓고 말았어요. 이거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 오늘 마지막이 하이라이트가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될 거거든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살짝 적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거 엄청 어렵진 않아요. 하는 법만 익히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잠깐만 함수 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 인지할 필요는 없고 이거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서 이따가 제가 설명할 때 꼭 잘 들어놓으세요. 함수의 개수.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 문제가 안 나오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 그래프 문제를 통해서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찾는 거를 또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래프 때문에 축소 한 번만. 오. 이렇게. 자. 함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하라 했냐면 세로선 그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를 찾을 때는요 가로선을 그릴 거예요. 왜냐면 1대1 함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의 x가 하나의 y로 가는데 다 다른 y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또 구분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은 제일 쉬운 상수함수부터 찾을까? 상수함수는 우리가 하나의 y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y 값으로 고정되어 있죠. 이거 여기다가 1을 넣어도 여기 3이라고 하면 1 넣어도 3, 2 넣어도 3, 3 넣어도 3 하나의 y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니은 먼저 여기다 넣어버리고 이제 함수인 거를 먼저 찾을게요. 근데 다 함수네. 찾을 필요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함수 찾을 건데 이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했거든요. 순서 바꾸자. 얘 먼저 이렇게 1대1 먼저. 자, 1대1 찾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전에 그냥함 찾을 때는 세로선 그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대1을 찾을 때는요 가로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선을 그려보면 하나 다 한 개 나오지 교점이. 이렇게 하나 전부 다 교점이 한 개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1대1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대1이 맞아서 이거 기억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다가 둘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다른 케이스는 누구냐면 이 리을이에요. 그럼 이것도 내가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리잖아요. 선을 그리면 교점이 한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 개. 자, 근데 여기서 이 함수 이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 이름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약간 y는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의 x가 들어간 함수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이건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데 이게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x에다가 뭘 넣든 얘가 음수가 되는 방법이 없죠. x에다가 이 마이너스 나중에 분수도 넣긴 하는데 아무리 뭘 넣어도 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음수가 되려면 애초에 마이너스 2 이런 애들한테 x를 달아줬어야 돼. 근데 이미 양수에다가 x를 붙인 이상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미세하게 작아지고 있는데 얘가 절대로 x축이랑은 안 만나요. 왜냐면 x축이랑 만난다가 의미하는 거는 딱 0이 된다 라는 건데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0 되려면 애초에 여기 밑이 0이었어야 돼. 근데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나중에 배울 테지만 얘가 이제 여기에 x축이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미세하게 작아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작아지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가로선을 그리다 보면은 계속 한 군데에서 만나다가 내가 여기다가 가로선을 그리는 순간 교점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연계가 되는 순간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다가 넣냐면 얘는 1대1 함수에다가만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의 차이가 기억이 날지 나죠? 얼마 안 됐으니까. x에서 y로 갈 때 우리가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가는데 남는 y가 있어도 돼요. 남는 y가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남는 y가 있으면 안 되고 다 가야 돼요. 다 똑같이 해야 되고 남는 y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교점이 0개라고 하는 거는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대1 함수에다가만 집어넣고 1대1 대응에다가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은 상상도 넣었고 미음 이것도 그러면 내가 가로선을 그려보게 되면 가로선을 이렇게 그렸어. 가로선을 그리면
데서 만나. 근데 무조건 1, 1, 1, 1, 1, 1 어디다 걸어도 무조건 1이죠. 0되는 순간 없잖아요. 무조건 1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역에 둘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2를 넣어서 2가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니까 동시에 항등함수에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항등함수라고 해서 1대1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문제예요.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얘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아 얘가 단순히 항등함수임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걸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우리가 가로선을 그리게 되면 이건 여기다 그리는 순간 두 개야. 그럼 이거 바로 짤. 1대1 절대 안 돼요. 두 개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함수를 찾을 때 이제 세로선을 그려요. 세로선을 그려서 한 군데에서 다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함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함수예요. 세로선을 그리면 무조건 다 한 군데에서 만나거든요. 이건 다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1대1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가로선을 그려서 찾자라는 거.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전부 다 한 군데에서 만나면 1대1 대응만. 근데 만약에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랑 안 만나는 게 같이 있으면 1대1 함수에만 넣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23번 한번 찾아볼래요? 이거 다 여러분 그릴 줄 알아요. 이거 1차 함수죠. 3수 함수죠. 2차 함수죠. 1차 함수죠. 이거 여러분이 그림을 얼추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래프 보고 찾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여기서 이제 다음 중 1대1 대응인 함수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상수함수에 니은 넣고 시작해야 되겠죠. 3이니까. 승찬이 프린트에서 또 있어? 이거 집합의 연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그 드모르간이 쓰려고 했던 거잖아. 드모르간 법칙을 쓰려면 차집합의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게 A-B를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배우느냐. 왜냐면 차집합의 상태에서는 연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교집합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게 차집합 바꾸기였거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교집합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교집합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앞에 있던 거 그대로 그치. 그럼 그 상태에서 합집합 P까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얘가 지금 교집합인데 가로로 묶여있고 합집합이야. 근데 내가 이게 똑같으면은 그 결합법칙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진이가 다르니까 얘는 분배법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분배법칙 해서 그게 Q랑 똑같다 라고 분배법칙해요. 그게 Q랑 똑같아요.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집하면 전체집합으로. 일단 해봐. 여기 Q 써봐. 여기 분배해보자. 이거는 뭐가 돼?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랑 이거랑 교집합이랑 당연히 얘만 남겠지. 그지? 근데 P랑 Q를 합쳤는데 Q가 나온다는 거는 P가 Q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P가 더 작은 거니까 P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P가 작은 거니까 충분 조건. 그래서 얘가 답이 충분 조건이야.
그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P랑 Q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는 거지. 그리고 충분히.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야, 그냥 원소를 쓰면 되는데 얘가 어차피 정수 전체여서 다 쓸 수 있거든. P는 막 1, 0, 1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거 그냥 원소날 법해서 정수여가지고 금방 해보죠. 기억은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인데 얘가 4가 달려있어서 약간 좀 경사가 좀 가파른 이런 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는요 1대1 대응이고요. 항등 함수는 아니에요. 1대1 대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y는 3 같은 경우는 y 값이 3인 거에서 이렇게 일자로 생겼어요. 근데 이건 아까 했듯이 상수 함수죠. 그 다음에 y는 x제곱, 얘는 포물선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등 함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제일 만만하게 그릴 수 있는 이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x랑 y가 똑같으니까 항등함수인과 동시에 제가 얘기했죠.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랑 같이 세트라고. 그래서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쓰면은 이거 추가해주시면 돼요. 리을. 리을은 항등함수면 무조건 1대1 대응에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지금 여기서 정의형이랑 공형이 나와 있어.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1대1 대응을 보고 떠올려야 하는 건 저기야. 남는 y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x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전부 다 y 값에 대응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면 이건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얘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3일 때까지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의 값이 x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 값이 3인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보니까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끊어져도 안 되고요. 모든 y값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즉 쉽게 얘기하자면 얘가 그렸을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제일 낮죠. 3일 때가 제일 높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3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지금 최소값이 얼마인지 y의 범위를 보면 제일 작은 게 1일 때니까 최소값이 1이고요. 최대값은 제일 클 때니까 11일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있었겠다. 그리고 3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3,11을 지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찾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럼 fx가 지금 ax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해보면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3,11을 넣게 되면 3a 플러스 b가 11이다 라고 식이 세워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a가 2가 되고 요거 대입하면 b는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A, B 구하고 끝이니까 얘는 여기서 끝.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가 제일 낮은 게 최소, 제일 큰 게 최대가 될 수 있게끔 잘 매칭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점점 커지니까 마이너스 2랑 1을 짜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3을 넣었을 때 11이 나올 거다라고 매칭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항상 저렇게 매칭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고 그래프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2랑 11이 매칭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건 얘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러면 이건 여러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얘는 1차 함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함수인데 걔를 마1부터 a까지 본다 그랬어. 여기서 여기까지 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본다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a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높이를 따졌을 때 a가 제일 낮고 마이너스 1이 제일 높죠.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a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냐면 y부터 7까지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7이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a, b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24번이랑 125번 두 개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125번은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거 풀었어? 이거 그거 아닌가? 해봐 이제. 무슨 조건인지 바로 나올 때 잘할 수 있어야지. 원수 다 알아가지고. 이거 우리 얼마 저거 4일 수업 안 했다고. 목소리가 좀 돌아왔는데 벌써 목 아픈데. 큰일 났다. 벌써 목 아프다. 그래서 함수는 꼭 주말 동안에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한 거 알겠지만 복습하세요. 영상도 참고하고 꼭 복습해야 돼요. 머리 짧은 건 적응 안 되네. 작업 못하고 많이 들었어요. 함수는 나중에 좀 연습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도 노답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배우는 이제 지금 학습하는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함수 처음에 배웠죠. 정의역, 공역, 치역 3개 배웠죠. 근데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 상수 이렇게 4개 더 배웠죠. 그 8개 배웠으니까 지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 정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을 거라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막힐 거예요. 근데 또 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124번은 이렇게 A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보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7이 나온다를 먼저 쓰게 되면 B가 나오는데 B가 5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B가 5가 나왔을 때 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다를 하면 A는 3이 나올 거예요. 얘는 3, 얘는 5,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125번은 되게 쉬운데 이거 그냥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Y가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2 대입하고 그게 3이다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2차 함수를 그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꿔볼게요.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 바꿀 때 우리가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때 필요한 게 지금 1이니까 1을 더했다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표준형이래.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요. 그럼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a-1이 달려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앞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2 이상일 때를 본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 2인 순간이 있겠죠. 여기 이상을 보니까 얘는 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3 이상이라는 거는 2를 대입했을 때가 3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3을 지나고 6분할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지려면 얘가 좀 걸치게 나온다던가 그렇게 나올 텐데 이건 그나마 좀 쉽게 나온 편.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이거든요. 자, 상당함수랑 상수함수, 함수의 개수, 중요한 문제 두 개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자, 이거 두 문제만큼은 오늘 꼭 끼치고 갈 거여서 잘 들었다가 푸세요. 먼저 풀지 말고. 자, 여기서 필수에는 7번을 보면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있죠. 아까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걸 넣든 간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끊어서 읽어볼게요. 자, F에서 F는 항등함수래요. 그리고 gx는 gx가 마삼으로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gx가 상수함수라는 뜻인데 g는 상수함수고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삼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f 더하기 g 마이너스 2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fx랑 gx 뭔지 모르잖아요. 가 아니라 f가 항등함수
항등함수라고 그랬어. 항등함수는 뭐냐면 내가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 그럼 내가 fx에서 5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서 5로 나오게 될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그랬냐면 gx는 상수함수인데 무조건 마3이 나와. 그럼 얘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지만 무조건 마3이 나오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거 두 개 더하게 되면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돼.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F, G, H까지 나와요. 세 개를 준 다음에 하나는 1대1 대응, 하나는 상수함수, 하나는 항등함수. 이렇게 세 개를 섞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는 항등함수랑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더라도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꺼내주기. 상수함수는 힌트를 하나 줄 거예요.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마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도 마3으로 꺼낸 거죠. 상수함수여서. 이거 먼저 하고서 함수의 개수를 할게요. 127번 바로 해볼래? 금방 할 거야. 따라가는 순서가 항등함수 먼저 따라가고 상수함수 따라가는 게 좋아요. 항등 먼저 보고 아,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면 이제 상수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습니다. 프린트 하나만 하고서 그러면 저 클리닉은 제 시간 해도 돼요? 지금은 딱히 화요일에 해도 인원수에 크게 지장이 없어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할게요. 마찬가지. 보통은 근데 F를 항등함수로 주긴 하는데 또 항상 그런 거 아니라서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F가 항등함수고 G가 상수함수니까 fx에다가 5를 넣으면 항등함수니까 이건 당연히 5로 나올 거예요. 항등함수잖아. 그럼 G는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gx에다가 5를 넣었더니 5가 나온 거야. 얘가 5니까. 그럼 얘가 5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gx는 내가 어떤 걸 넣어도 어떤 걸 넣어도 무조건 5가 나올 거예요. 하나 5를 넣었더니 5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5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이건 7 더하기 7인가? 14.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실수는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고. 자, 근데 fx는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서 얘는 7로 나올 거예요. 근데 gx는 상수함수라서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5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7을 넣었지만 무조건 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7 더하기 5를 원하니까 답은 1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함수의 개수. 근데 함수의 개수가 무슨 말인지가 조금 싶을 수가 있는데, 자, 함수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 저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상한데 누가 내 글을 쓴 것 같은데 희재가 너무 짧아. 뭐지? 기분 탓인가? 이렇게 짧지 않은데 갈아 끼워가거든 항상 퇴근하고 너무 짧으면. 그래서 x랑 y가 있는데 x에 a, b, c, d가 있고 y에 0, 1, 2, 3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대응을 시켜볼 거야. 자, 근데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함수라는 거는 내가 얘네를 다 출발시켜. 하나씩 다 출발시켜서 내가 화살표를 4개를 그리게 되면 그게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만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자로 연결한 게 한 개의 함수가 되고 일자로 가다가 얘네 둘만 위치 바꾼 게 두 번째 함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함수를 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물론 노가다를 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노가다 해봐도 256개를 노가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건 경우의 수가 약간 들어가. 일단은 a가 먼저 출발하는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건 함수야. 함수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의 x가 하나씩 대응만 하면 돼.
그지? 그럼 한 x가 하나씩 대응을 하게 만들어 줄 건데 그럼 a는 처음에 출발하고 나서 어디로 갈까? 하고 선택할 때 네 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되는 거야. 그지? 나는 이렇게 해서 가서 만약에 일로 가야지. 만약에 갔어. 그럼 그 다음 B가 출발을 해. 근데 B가 출발할 때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A가 선택했던 애를 얘가 또 선택한다고 해서 지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0, 1, 2, 3 중에서 한 군데 선택할 거니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나 같이 가 하고서 일로 갔어. 자, 그 다음에 C가 출발해요. 그럼 C가 출발할 때 마찬가지로 얘가 넷 중에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C도 선택권이 4개. 그럼 D도 4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4개의 화살표를 모두 그리면 이게 하나의 함수가 돼요. 그 말은 즉슨 A, B, C, D가 동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4444를 모두 곱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256이 나오니까 나는 256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이 256개. 그냥 함수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대1 대응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y에다가 대응을 시켜봅시다. x가 a, b, c, d가 있었고 y가 0, 1, 2, 3이 있었어. 자, x에 있는 애들도 이번에 a가 출발을 해. 근데 a가 출발하는데 a가 어디로 가지? 하고서 딱 봤는데 얘가 나는 그냥 0으로 갈래? 하고 얘가 또 0으로 가야 돼. 근데 어쨌든 A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0,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B가 출발을 해. 근데 A가 이미 0으로 갔어.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출발했는데 0은 이미 A가 갔네?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한 번 간 데에는 또 갈 수 없어. 그래서 0은 이미 갔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로 가야지 하고 B의 선택지가 원래 4개였는데 A가 간 데를 제외하고 3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B가 출발을 해. 자, 그 다음에 C가 출발을 해. 그래서 C가 가는데 C도 0이랑 3은 이미 도착을 누가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게 1, 2밖에 없죠. 그럼 C의 선택지도 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D는 나머지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동시에 그려져야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곱해줘야 돼서 얘는 24개의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일씩 줄여가면서 해주면 돼. 얘가 4개였으니까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우리가 여기 문제는 없지만 항등함수는요. 없는 이유가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는 영어고 얘는 숫자라서 자기 자신이 못 나오잖아. 그래서 애초에 항등함수는 선택지에 안 주는 거야. 천이 괜찮니? 애초에 주지도 않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1개예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일자로 가는 것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는 무조건 1개. 기억해주면 돼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만들 수가 없고, 자, 얘가 상수함수를 물어봤어. x에서 y로 가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럼 얘가 a, b, c, d가 있고 여기에 0, 1, 2, 3이 있는데, 자, 아까 상수함수는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a가 먼저 출발을 해. 얘가 1바야. 얘가 출발했는데 나는 끝까지 0으로 갈 거야 하고 얘가 0으로 가잖아요. 다 0으로 갔잖아. 얘도 만약에 0으로 가. 그럼 얘가 B, C, D는 선택권이 없어. 왜냐면 상수함수는 한 번 선택한 대로 그냥 쭉 몰려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A가 만약에 0을 골라버리면 얘네가 야 싫어 우린 0 싫단 말이야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선택권이 A한테는 0, 1, 2, 3 중에서 어디로 갈지 4개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B, C, D한테는 A가 고른 대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가 선택할 수 있었던 4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개가 돼요. 상수함수.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꼭 문제 잘 보고 함수면 얘가 갔던 데를 또 가도 상관이 없지 하고 4444. 근데 1대1이면은 한번 갔던 데 가면 안 돼. 4321. 이렇게. 항등함수는 무조건 1개가 나와야 되고 상수함수는 처음에만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4개면 답이 4개.
y가 5개였으면 또 5개. 이렇게 y의 원소의 개수가 결정을 짓게 될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보죠. 밑에 있는 거 128번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어. 약간 시골하고 있으니까 A가 음수면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건 앞으로 승찬이한테도 볼 부분이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가 다 증가하는 거예요.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되고 곡선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면 증가한다 그러고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감소한다고 해야 되는 그치? 그 그래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증가냐 감소냐가 진짜 중요해. 근데 얘가 A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1차 함수는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서 얘가 0보다 크면 증가를 하고 0보다 작으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A가 지금 0보다 작으면 얘는 지금 감소하겠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랑 증가하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증가 그래프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같이 커져. 그치? 근데 우리가 감소하는 건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져. 내려가니까. 근데 지금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져.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가 제일 작을 때 y가 제일 커야 돼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3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감소하니까. 그치? 만약 얘가 증가하는 애였으면 마이너스 1 넣은 게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근데 얘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반대로 작은 걸 넣었을 때 큰 게 나오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 여기도 있잖아. 근데 이제 1을 넣어보면은 x가 제일 클 때는 그럼 당연히 y는 제일 작겠지. 이렇게 보면 돼. 답 먼저 볼까? 답은 190. 함수의 개수가 125개가 나오고요. 1대1 함수가 60개. 상수 함수가 5개. 그 125 더하기 60 더하기 5 해서 답이 190이 돼요. 풀어줄게. 이제 문제에서 이런 질문 가끔 나오는데 선생님 근데 위에서 선생님이 풀어주신 거는 1대1 대응이었는데요. 얘는 1대1 함수 물어봐요. 뭐가 다르죠? 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개수가 달라서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준 거야. 아까 내가 항등함수 굳이 안 줬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항등함수는 x에 넣은 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를 줄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얘가 지금 x가 4개고 y가 4개면 1대1로 무조건 만나게 했을 때 남는 y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x가 3개인데 y가 5개면 하나씩 보냈을 때 무조건 y가 2개가 남잖아.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로 문제를 낸 거지. 그 차이예요. 그냥 그렇구나. 넘기면 돼. 끌려들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로 이제 찾으면 x에다가는 마1, 0, 1을 넣었어. y는 조금 길게 그려야 되겠는데 5개나 있어서 마2, 마1, 0, 1, 2. 자, 이렇게 대응을 시켜요. 자, 근데 지금 얘가 함수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처음에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5개. 근데 마이너스 1이 골랐던 거를 0이 못 고른다는 보장이 없죠. 함수니까. 함수이기 때문에 갔던 y에 또 갈 수 있어서 0도 선택지가 5개. 1도 선택지가 5개. 이렇게.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곱하게 되면 얘는 125개가 나와요. 이게 함수의 개수. 125개.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1대1 함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1이 고를 수 있었던 건 처음에 5개. 근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마이너스 1로 가버리면 0은 더 이상 마이너스 1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4군데로 갈 수 있으니까 4개. 이렇게. 그럼 1은 얘네가 선택한 2개를 제외한 남은 3개로 갈 수 있으니까 1의 선택지는 3개가 돼요. 그래서 얘는 60개가 나오는 거죠. 1대1 함수는 60개. 상수 함수는 처음에 출발하는 애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걸 고르게 되면 나머지 0이랑 1은 선택지가 없죠.
선택권 없이 그냥 마이너스 1이 고르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는 5개가 돼요. 이게 상수함수. 그래서 우리가 저거 다 더하게 되면 답은 192 나오게 되겠죠. 함수의 개수에서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됐어? 근데 예진이 또 2번째 한 거 아닌가? 그지? 노잼이야? 재미없어? 여기 연습 문제에서 중요한 거 2개만 풀고 끝낼게요. 스텝 1에 있는 거라서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금 안 하면 숙제로 넘어갈 거라서 지금 딱 2개만 하고 갈게요. 지금 뭐 할 거냐면 99번의 함수의 개수를 하나 풀 거고요. 그 95번의 그래프 문제 하나 하고 가죠. 95, 99 2개 하고 갑시다. 숙제는 RTM 2장하고 개념원리 필수예제 문제 푸는 거고, 그리고 오늘 졸았던 사람들 영상 다시 보고 공부해요. 다음 주부터는 얄짤없어. 다음부터 졸 때마다 입에서 하나씩 넣어줘요. 억지 먹어. 장기에서 넣어줘야니까. 며칠을 안 차고 와서. 95번에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니어야 돼요. 그 말은 아까 전에 제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했던 거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0보다 큰 거다라고 해서 안 만나는 거 있어서 그거 골라주시면 되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는 뭐 이거 살짝 한 개 까다롭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확실해? 그래프 문제 우리가 많이 졸려? 많이 졸려? 왜 이렇게 당당해 너? 학교에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단축했다며. 강남고 에어컨 고장나서 단축했다는 거 맞아? 네? 아니야? 발음이 약하게 나온다고 단축 수업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축 수업을 하면은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아니면 마지막 교실을 안 하는 거야? 수업 시간이 5분씩 줄어들었어요. 그 이거 알려줬거든. 폭염 때문에 단축했어요. 이렇게 우리 납득이 안 돼서 너무 덥다고 수업을 줄여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에어컨 문제 있으면 단축해야지 이러면서 들었거든. 함수 없거든. 함수 없거든. 확실해? 집합 문제보다는 함수를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아니야? 특전을 한번 했던 거 치고는 함수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약간 함수는 좀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 95번은 이거 그래프가 이거 뭔 그래프예요? 라고 많이 물어봐서 이거 리을이지. 저거 뭐냐면 삼각함수야. 삼각비 기억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 채원이 나랑 엄청 연습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 거기서 이게 사인 함수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건 1차 함수죠. 이름을 써드릴게요. 제가 항상 함수 나올 때마다. 이거는 1차 함수죠. 완전 익숙한 1차 함수여서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가로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무조건 한 개에서 만나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만 쓰는 거는 1대1 함수가 자동으로 포함인 거니까 1대1 대응만 쓸게요. 근데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은 아닌 걸 원하니까 기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이거 아까 전에 했던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인데 뒤집어진 거야. 대칭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이거 지수함수라면 여기서 한 개 만나다가 여기서 안 만나요. 그럼 여기서는 1대1이 되는데 여기서 남는 y가 생기는 거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이거 그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이동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동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3차 함수고, 이렇게 생각나를 알아놔. 이거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그 프로그래밍 써가지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에요. 다 한 군데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 대응.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냐면 이거 함수가 그냥 알아놔. 여기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파동처럼. 이거 과학 시간에 약간 파동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인 함수라고 있는데 나중에 배울 땐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인 함수라고 있어요. 당연히 실을 세우는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주기함수라고 똑같은 패턴 반복되면 주기함수를 했잖아. 얘가 이 하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주기함수 중에 하나인 건데 사인함수라고 사각함수 이름 되게 많아요. 주기함수, 사각함수, 사인함수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엄청 많이 만나겠지? 지금 여기서 4개에서 끝이 아니야. 4개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 만나. 엄청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건 1대1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얘는 그냥 함수에서 그쳐요. 이건 그냥 함수. 나 왜 구하러 써서 어쨌든 그럼 얘는 땡이네.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99번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거 만약에 문제 풀다가 막혔거나 안 풀린 분들이 있으시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안 풀렸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x에서 y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x가 뭐가 있냐면 1, 2, 3, 4가 있고요. y는 a, b, c, d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f1이 a가 나온다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1은 이미 a로 갈 거라고 지정을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f2가 d라는 거는 2는 이미 d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1이랑 2는 이미 어디로 갈지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3이랑 4가 갈 것만 정해주면 돼. 지금 3이 갈 수 있는 거를 보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함수인 게 포인트겠죠? 함수니까 한 번 갔던 x에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3의 선택지는 얘가 어디에 갔든지 화살표가 뭘 받았는지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3이 갈 수 있는 거는 4군데니까 4군데. 마찬가지로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군데. 그럼 얘가 동시에 출발을 해야 함수가 완성되니까 얘는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6개. 이거 약간 그냥 조금 특이 케이스인 거고 딱히 막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죠. 오늘 여기까지. 영상 끝낼게요. 집 가서 자라.